소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보행, 그리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리를 전다, 영어로 림핑 게이트인데요. 넓은 의미로 비정상적인 보행을 의미하는 단어다. 원인을 기전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하지에 발생된 변형, 근육이 약하다든지 조절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통증이 좀 심하면, 네 번째로는 감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리를 저는 모습에 따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까치발로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번째는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원인이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어떤 원인이 다리를 절게 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세에서 8세 사이인데요. 비교적 성숙한 어른의 보행과 비슷한 보행을 보이는 나이가 되겠고, 외래에서 가장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행장애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세 내지 8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행장애 원인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입니다.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이 나이 때 흔한 보행장애의 원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관절의 문제긴 하지만 무릎이나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최근에 중이염이나 상기도염 같은 거, 감기죠, 그런 걸 앓은 히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원인 불명으로 밝혀져 있고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검사를 해보면 정상의 경우도 많고 염증세포나 ESR 같은 염증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음파 상에 관찰을 해보면 관절 안에 부어 있으면서 삼출액이 물이 이렇게 좀 차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인 경우는 길어도 2주 안에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애가 움직이지 않게 활동량을 좀 줄이면서 쉴 수 있도록 잡아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끔 수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자주 재발하면서 계속 아프다고 그럴 때는 다른 질환을 의심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이 때 다리를 절대 생각해야 될 질환으로 LCP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렉갈베 페트루스라는 게 있는데, 이 병은 어른들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이 있습니다. 피가 안 가서 썩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 애들한테서 오는 무혈성 괴사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대퇴골두의 혈류가 차단되고 혈류가 안 가니까 뼈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괴사가 일어나고, 괴사가 일어나면 뼈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데 요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이게 재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게 재생이 되는데,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 대퇴골두 모습이 평평하다든지 기형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 가끔 비구에서 탈구가 돼가지고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게 낫게 되면 나중에 다리를 계속 절게 될 수도 있는 무선병이 되겠죠. MRI로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변화가 없을 때는 엑스레이상에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병을 좀 간과할 수가 있는데, MRI를 찍게 되면 초기에 변화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JRA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류마토이드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소기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어린아이들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로 정형외과라든지 류마티스 내과라든지 이런 데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어른과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가 되어 있고, 감염성도 있고, 뭐 또 특이한 반응에 의해서 생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중요한 것은 역시 조기에 빨리 진단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염증 관리를 잘하면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면 성인이 되었어도 후유증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밖에 활액막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활액막에서 생겨가지고 관절을 침범해서 관절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활액막에 있는 염증을 잘 조절을 해주면 나중에 관절 자체는 큰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관절 외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 홍채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장막이라든지 능막이라든지 복막이라든지 혈관 등에도 염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유념을 하고, 다른 과와 적절하게 협조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류를 우리가 4개 관절에 생기는 소수관절형, 다발성 관절형, 그 다음에 전신형,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걷는 게 모습이 이상하면 반드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별 진단을 해야 될 질환들은 반응성 관절염, 류마티스열, 골수염, 백혈병성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을 제가 이렇게 왜 묶어놨나 하면 비교적 급성으로 오면서 응급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제가 묶어봤습니다. 첫째, 반응성 관절염은 이 안에 세균 감염이 와서 굉장히 아파합니다. 아파하고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이거 손이 가면은 아파서 뭐 자제해주고 뭐 꼼짝을 못하는 그런 벌써 질환 자체가 모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고열을 동반을 하죠. 세균 감염이 관절에 오면 중요한 것은 뼈나 관절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녹여버립니다. 안에 고름이 차면 그것을 빨리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해야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위급한 병이기 때문에 확진이 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으로 오는 류마티스열이 있습니다. 류마티스열은 어떤 베타 용혈성 세균에 의해서 오는 건데 심장이나 다리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치료를 필요한 질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나이 때는 뭐 흔하지는 않지만 골수염도 가끔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양도 올 수가 있겠죠. 뭐 병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오니까 이런 것도 빠른 검사가 필요하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끔 백혈병에도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 관절염, 급성 류마티스열, 골수염, 백혈병성 관절염 이런 건 조금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질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세 이후에 올 수 있는 보행장애 원인으로 한번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비교적 큰 애들이죠. 이때는 성장판은 열려있지만 그쪽이 약합니다. 연골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미끄러지는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SCFE, 슬립트 캐피탈 페모럴 에피피지스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골단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골성장판에서 분리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쳐서 올 수도 있고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단 분리증이 오는 애들의 모습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마른 애들인 경우 나이에 비해서 키가 굉장히 큰 마른 그런 애들이거나 안 그러면 반대로 키가 크지만 뚱뚱하거나 성적 발육은 조금 늦은 이 환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경우는 다리가 졸면 SCFE,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이걸 의사들도 좀 잘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골반을 저으면 사진을 찍으면 정상으로 보이거든요. 측면 사진을 이렇게 꼭 찍어야 대퇴골두가 분리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찍어서 관찰을 해야 놓치지 않는, 물론 의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거나 잘 고정시키는 치료를 해야 성장에 이상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나이 때는 하지부동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부동이라는 것은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보통 한 2cm까지는 잘 모르는데 한 3cm 이상이 되면 다리를 저는 게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한쪽 다리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골절 후에 잘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판 손상이 많겠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탈구되가 빠졌을 경우, 이런 데는 성장 장애가 잘 와서 짧아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과신장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대퇴골이 부러졌는데 너무 많이 커가지고 또 오래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뭐 신경섬유종 같은 종양이 있거나 또 혈우병이 있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골절이나 질환들로 인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옴으로써 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 내지 8세, 4세에서 8세에서 올 수 있는 세 가지 질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가성 고관절 활액망염, LCP병, 어린이에 오는 무혈성 괴사증, 그 다음에 류마티오이드 관절염, 그 세 가지 질환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어린 아이들한테서 올 수 있는 다리점, 파행의 원인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여러분들한테 기억해 주시기를 더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